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백 전략의 4단계 중에 그 두 번째 단계, 타이로신 효소 활성 억제 단계에서 나이아신이라는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물질, 피부 미백 기능의 제품 사용 방법의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경구피임제처럼 피부 미백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네, 피부가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백 제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알부틴을 말씀드렸고, 알부틴이 위험성을 좀 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없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물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또는 비타민 B3 또는 니코틴산, 뭐 다 같은 이름인데 별명이 여러 가지네요. 물어보니까 이 녀석을 활용하게 되면요, 실제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생성하는 거에는 작용을 못해요. 멜라닌이 이미 생성된 상태에서 기저층에서, 밑바닥에서 상부층, 각질층으로 이렇게 위로 이동해가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이라는 물질은 멜라닌의 이동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부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니코틴산은 산성물질이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을 좀 줘요. 그래서 자결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통증, 자결감, 예민하신 분들은 따가움,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고, 나이아신이 포함된 제품을 써보면은 뭔가 좀 때처럼 좀 밀리는 느낌? 그래서 발림감이라고 표현하죠, 여자분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뭐 화장품에 대해서 이 사용감, 발림감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는데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있든 없든 간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또는 니코틴산이 깨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쓰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약제들은 보통은 자외선이 없는 야간에만 쓰도록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 태양빛에 의한 분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알부틴과 기전이 좀 달라서, 알부틴은 멜라닌을 생성 못하게 하는데 뭐 기전이 있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 물질을 기저층에서, 밑바닥에서 각질층, 표재층까지 이동하는 걸 막아주는,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멜라닌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또는 이동하는 이 단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피부 미백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도 다양하고, 또 이 성분에 따라서 제형, 마스크팩으로 만들었다든지 세럼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크림으로 만들었다든지 제형에 따라서 또 다양하고, 그 각 제형별로 또 회사가 또 다양하고 너무 많죠.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을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체질을 이 제품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폭망합니다. 왜냐면 피부가 밝은 사람들, 우리가 피부 타입을 조직학적으로 분리할 때요, 전문가들은, 의사들은 타입 1에서부터 타입 6까지 6단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타입 1은 아예 멜라닌 세포가 없는, 멜라닌 색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6는 흑인들이 아주 까맣죠. 그 멜라닌 세포가 밀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인이 흑인으로 바뀌는 것도 힘들겠지만 흑인이 백인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황인종들이 탈포되는 사람들이 타입 2, 타입 3로 인종을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제품을 아무리 써도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기본 가정하에서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약제를 쓰신다든지 화장품을 쓰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들은,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자외선과는 자외선을 좀 피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자외선에 노출되면 화장품의 그 화학적 결합이 깨져버려서 고유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자외선 자체가 또 이제 피부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미백 제품과 자외선이 같이 적용이 되면, 들어오게 되면 피부가 힘들어서 못 견디게 되죠. 그리고 멜라닌 세포의 형성은 피부 미백 전략의 제 1단계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나이나 또는 여성 호르몬 아니면 복용하는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멜라닌이 침착이 됩니다. 검버섯, 기미, 주근깨 생기는 거는 아기였을 때는 저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생기고 하면서 좀 더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게 좀 생기게 된 건데, 기미나 주근깨가 생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먹어서 몸에서 농도를 높이거나 또는 여성 호르몬이 높아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컨디션이 있어요. 사춘기 때,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특히 많이 치솟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 많이 오게 돼요. 기미 주근깨가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에스트로겐을 우리 몸에서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분들께서 먹는 피임제는 에스트로겐 성분이에요. 에스트로겐 유사체인데, 이 먹는 피임제, 경구 피임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서 피부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구 피임제를 복용함에 있어서 내 피부가 색소 침착이 좀 있고 색소성 병변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구 피임제를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피부가 어둡다면 지금 이 순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부 미백 전략에서 그 두 번째 단계였던 타이로신 효소 활성 억제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이아신이라는 물질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피부 미백 기능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는 경구 피임제의 악영향 등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내일도 행복하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